방산무기 시장의 큰손 폴란드가 이제는 유럽 최대의 생산기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무기체계 자체의 우수성과 안정성 외에도 한국이 보여준 성공적인 계약부터 빠른 납품인까지 폴란드와 한국은 두터운 신뢰관계를 맺었고, 이에 폴란드는 한국의 놀라운 생산 능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난해 체결한 대규모 방산 계약을 시작으로 K방산붐의 중심이 된 폴란드가 무기 수요가 급증한 동유럽권에서 일약 스타덤에 올랐을 뿐 아니라 세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방산 생산기지로 말이죠. 유럽의 방산업을 꿈꾸는 폴란드와 유럽의 본진이라 할 수 있는 남부 유럽과 영국, 프랑스, 독일까지 유럽 전체로 세력을 확장하려는 대한민국 방산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것인데요. 실제 최근 개최된 폴란드의 방산 전시회에서는 그 주인공으로 한국이 등장, 세계 방산 열강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과 폴란드 방산동맹의 진행 과정과 그 상승 효과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나토가 권장하는 GDP 대비 적정군비는 2%인데 반해 동유럽 국가들은 이미 3% 이상을 군사력 증강에 사용하고 있으며 폴란드는 그 비율이 4%에 이릅니다. 다시 말해 국가의 운을 걸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것인데요. 이에 맞물려 지난 9월 5일부터 8일까지 총 3일간 폴란드 키엘체에서는 국제방위산업전시회 MSPO 2023이 개최되었죠. 1993년 처음 시작되어 올해로 벌써 31번째를 맞은 MSPO는 유럽에서 세 번째로 큰 초대규모 방산전시회입니다. 특히 올해는 최근의 글로벌 방산 수요를 감안한 듯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어 참석자만 2만 5천여 명을 가뿐히 넘겼는데요. 사실 말이 전시회지 수요처가 한정적인 방산물자의 특수성 때문에 거의 직거래장터 판촉회장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세계 각국의 방산 관계자들이 참석해 모형이나 실물을 관람하는 것은 물론 실제 계약으로까지 이어져 대개는 자국 기업들이나 자국의 방위 산업이 중심이 되기 마련이고, 실제로 영국의 DSA이나 프랑스의 유로사토리 역시 영국과 프랑스의 방산 기업들과 생산품들을 홍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이런 외적인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이번 MSPO 2023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특별한 행사였는데요. 바로 대한민국이 폴란드와 함께 주도국으로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타 방산 전시와는 달리 MSPO는 주최국의 주도국 제도를 두고 있는데 올해에는 한국이 주도국으로 참가하게 된 것이죠. 여기에 대한민국의 정부 지원도 탄탄합니다. 대통령실은 물론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산업통상자원부, 창원시, 합참, 육해공 등 100여 명의 정부 관계자가 참석하고 총 30개의 방산업체가 다양한 첨단 무기를 들고 폴란드를 찾게 되었습니다. 전시회 첫날 한국방위사업청장의 개막식 축사에 이어 9월 6일부터 실무진들의 본격적인 협업이 진행되었는데요. 한폴 방산협력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방위산업 발전 방향은 물론 잠수함 개발, 자주포 기술 이전, 유무인 복합체계 플랫폼 개발 등 두 나라의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현지 전문가는 물론 외신들도 이번 MSPO 2023을 계기로 또다시 K방산붐을 일으킬 거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방산무기 체계에 대한 유럽 시장의 신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기존 방산 선진국들의 생산 능력과 기기에 대한 신뢰성과 내구성은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전차를 들 수 있는데요. 대다수의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앞다퉈 자국 전차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정작 이를 대체할 신형 전차는 제때 도입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나토 내에서 재래식 전차를 대체할 신형 전차로 막강한 영향력을 자랑하는 독일산을 강력하게 밀고 있지만 경쟁력은 K2 우표가 한 수위라는 평가입니다. 그도 그럴 게 성능은 둘째치고 가격이 약 50% 이상 폭등한 레오파르트2, 더구나 생산력도 미치지 못해 초도 물량을 받는 데만 최소 수년은 좋게 걸릴 예정입니다. 당장 최근 레오파르트2를 구입한 노르웨이는 앞으로 약 4년 후에나 물량 인수가 가능할 전망이며 이탈리아 또한 2029년은 되어야 전차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러시아의 위협을 코앞에서 느끼는 준전시 상황에서 신형 전차 도입이 시급한 국가들로서는 한국의 빠른 납기가 최적의 선택지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상당히 구체적인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도입 후보는 루마니아로 대략 300대 규모의 K2 우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등이 K2 우표의 폴란드 개량형인 K2PL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데요.
이에 일각에서는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동유럽 국가들이 공동구매 형식으로 K2를 구매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중입니다. 확실히 대당 600억 원까지 폭등한 레오파르트 2에 비해 K2 우표는 80억 원대에 불과합니다. 무려 7.5배라는 어마어마한 차인데요. 심지어 성능마저 근소하지만 K2 우표가 우위인데 레오파르트 2 한 대를 사느니 같은 값을 주고 K2 우표 7대를 도입하는 게 당연한 순리입니다. 오죽하면 순리를 저버리고 레오파르트 2를 선택했던 노르웨이마저 추가 도입을 취소하고 다시 K2 우표에 눈독을 들일 정도인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유럽이 주목하는 한국 무기는 K2 우표만이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경쟁 모델 중 세계 최고의 성능을 발휘한다는 K9 자주곡사포나 K239 천무 다연장 로켓도 잠재력이 뛰어난데요. K9은 이미 672문을 구매한 폴란드와 90문을 계약한 루마니아 외에도 영국 등과의 계약이 유력한 상황이며 천무는 과거 소련제 다연장 로켓을 사용하던 국가들이 무기체계 교체를 위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저렴한 가격 대비 높은 성능을 천무의 대표적인 장점으로 꼽고 있는데요. 특히 폴란드와의 대량 계약으로 전반적인 도입 가격이 낮아졌다는 점이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경쟁 제품인 하이마스 대비 현저하게 빠른 납기는 수요국들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무기는 단순히 생산, 인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년 혹은 수십 년의 유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부품 수급이나 인력 지원 등을 생각하면 공급 국가와의 지리적 여건은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에 별다른 교두보를 갖지 못한 한국이 유럽 시장을 노리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나토와 독일이라는 현실적인 장벽까지 존재하는 상황에서 유럽 진출이지는 다소 미련스러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폴란드의 등장으로 상황은 반전되었습니다. 정확히는 폴란드의 욕심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과 대규모 방산계약 체결 당시부터 폴란드가 노린 것은 단순한 무기 수입국이 아닌 유럽의 방위산업 생산업이었습니다. 즉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전통적인 맹주들을 제치고 유럽 방산 시장의 새 판을 짜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과의 방산협력은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한 주춧돌이었던 셈인데요. 이는 대한민국 이해와도 부합하는 부분입니다. 2018에서 2022년 사이 유럽 국가들의 무기 수입 비중은 무려 47%나 증가했습니다. 이 중 나토 회원국의 무기 수입액은 65%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동안 내수와 동남아 등 시장 한계에 도달한 대한민국으로서는 노다지를 발견한 셈인데요. 유럽 시장을 넘보는 대한민국과 생산체제 구축으로 자국 안보를 강화하고 유럽의 무기 공급국이 되겠다는 폴란드의 이해가 적절하게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현재 폴란드는 정부와 군이 나서 한국 기업들의 현지 생산 공장 건설을 적극 요청하고 있으며 이에 호응한 한국 방산업체들 역시 거점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폴란드가 구입한 무기 체계는 K2 우표, K9 자주곡사포, K239 천무, FA50 등이 있는데요. 이 중 K2는 한국에서 180대가 생산되며 나머지 800여 대는 현지에서 라이센스 생산될 예정입니다. 또한 K9 역시 지난해 최초 인도된 48문 외에 600문이 2024년부터 추가 인도될 예정이며 2026년 이후에는 현지에서 생산하게 되는데요. 이와 함께 FA50의 공동 생산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생산 기지가 있다는 것만으로 폴란드가 한국 무기의 유럽 거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방산 수출의 전진 기지가 되기 위해서는 그만한 영향력이 있어야 하는데요. 폴란드라면 걱정 없습니다. 인구 3,700만의 폴란드는 2020년 기준 세계 23위의 경제 규모를 가진 중견국으로 동유럽 내에서의 영향력도 상당합니다. 게다가 폴란드는 현재 전쟁 중인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포함해 총 7개 국가와 접해 있는 지정학적 요충지로 한국의 입장에서는 유럽 진출의 최적지입니다. 유럽 어디로든 손쉽게 연결될 수 있어 물류 이동이 용이하고 한국산 무기의 유지, 보수가 필요할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는 현재 폴란드가 국방력 강화에 나선 이유이기도 합니다. 폴란드는 벨라루스와 러시아의 여객영토이자 발트 함대의 본거지인 칼리닝그라드를 연결하는 최단거리 육로 수바우키해랑을 국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트 3국을 다른 나토 동맹국과 연결하는 유일한 육상 통로이기도 합니다. 즉, 러시아와의 분쟁이 격해지면 가장 위험한 지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다 보니 신규 무기 도입은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우크라이나에 자국 무기를 대거 지원한 터라 가급적 빨리 성능 좋은 무기들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무엇보다 폴란드가 한국의 중요한 국가인 이유는 바로 중국 때문입니다.
지리적으로 폴란드는 중국과 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중국 횡단철도의 관문인데다 그동안 중국과는 경제, 문화 등의 많은 교류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폴란드가 한국이 아닌 중국을 선택했다면 중국의 값싼 무기들이 유럽 시장에 대거 유입되었을 것이고 지금과 같은 한국 방산의 르네상스는 도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많은 국제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폴란드가 한국을 선택하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틀어진 지금이야말로 한국 방산이 도약할 최적의 시기입니다. 방산협력은 같은 무기체계를 공유하게 되는 만큼 양국 간 신뢰도가 대단히 중요하며 이런 신뢰를 기반하지 않고서는 방산교역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많은 국가가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면서 중국에는 눈길도 주지 않는 데에는 그러한 이유도 포함될 텐데요. 믿고 쓰는 한국산 무기가 이번 폴란드의 국제방위산업전시회를 통해 더 많은 국가로 알려지게 되었고 우리 방산체계에 대한 숱한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꾼 계기가 될 것입니다. 부디 한국과 폴란드가 함께 글로벌 방산 시장을 석권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